안녕하세요. 드라마 넥스트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낮 연휘군과 진명대군 그리고 연지영은 궁궐 후원에서 단란한 오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이 만들어낸 바삭한 껍질의 오골계 통닭과 그 곁에 놓인 향긋한 인삼 요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즌 뒤 진명대군이 온몸에 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오늘 드라마 넥스트에서는 진명대군 독살 사건의 진짜 범인과 재산대군이 숨기고 있는 T의 반정 계획, 왜 마지막에 연희군은 오열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연지영은 대역주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고신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진명대군의 생모인 자연대비는 이성을 잃고 연지영에게 모진 고문을 명했습니다. 연지영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고신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분노에 휩싸인 왕 이현이 들이닥섰습니다. 멈추어라!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이현의 등장에 자연대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미의 절망과 왕에 대한 서늘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전하의 왕권에 위협이 될까 하여 내 아들 진명대군에게 연지영을 시켜 독살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까? 자연대비의 차가운 의심에 이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사주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감히 일개 숙수에게 제 아우를 해치라 명했다는 말입니까? 그를 믿은 저 또한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현의 피 맺힌 항변에 고신은 중단되었고 연지영은 의금부 옥사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연지영이 차가운 옥사에 갇힌 모습을 보며 이현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측근 임송재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명대군의 증세와 관련 의학 서적을 찾아오너라. 연지영의 결백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은밀히 지켜보던 강목주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진명대군 독살 사건의 진짜 배후는 바로 강목주였습니다. 강목주는 의녀를 시켜 미리 준비한 육두구 가루를 오골계 통닭과 함께 나간 머스타드 소스에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육두구는 특유의 달콤하고 톡 쏘는 독특한 향이 있어 머스타드 소스에 섞여도 그 맛과 향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목주는 연희군이 평소 인삼을 싫어하여 통닭과 함께 나간 인삼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군은 오골벽 통닭을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었지만 인삼은 먹지 않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반면 진명대군은 통닭과 함께 나간 인삼과 머스타드 소스 모두를 맛있게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인삼과 머스타드 소스 속의 육두구가 위장 속에서 만나 치명적인 마비작용을 일으켜 진명대군에게 급작스런 마비를 유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설정은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나왔던 설정인데요. 길금이가 대장금이니까 이 사실을 길금이가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치밀했던 것은 김이나인이 곁들여 나간 소스까지는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수라간의 허점을 강목주가 완벽히 노렸다는 것입니다. 인수 대비 또한 이현의 격렬한 흥변과 사건의 석연찮은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강목주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인수 대비는 감찰상궁 추월을 조용히 저신의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독살의 진실을 아는 의녀의 입이 너무 가볍더구나. 내일 밤 그녀를 조용히 처리해야겠다. 인수 대비는 일부러 독살 의녀를 제거하라는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이는 진짜 배후 세력, 즉 강목주와 재산대군이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교활한 함정 수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재빨리 재산대군의 귀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재산대군은 정보가 더 새기 전에 먼저 의녀를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대군은 미처 몰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또 한 명의 추격자가 그 의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현의 눈빛은 연지영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배후를 향한 날카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살의 진실을 아는 의녀를 제거하려는 자객들의 움직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대군과 강목주는 미처 몰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또 한 명의 추격자가 그 의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광대 공길이었습니다. 공길은 자신의 누이가 죽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비녀의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의 주인은 바로 감찰상궁 추월이었죠. 누이의 복수를 위해 추월의 뒤를 밟던 공길은 추월이 사주한 자객들이 의녀를 해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화려한 칼춤과 함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공길을 시간을 버는 사이 왕 이현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제압합니다. 자객은 놓쳤지만 이현은 살아남은 결정적인 증인 의녀를 손에 넣게 되죠. 이현 앞에 끌려온 의녀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수건, 강목주 마마께서 주신 약재를
머스터드 소스에 넣으라 하셨사옵니다. 의녀가 잡혔다는 소식은 제산대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즉시 강목주를 불러 냉혹하게 꼬리 자르기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달은 추월상궁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추월상궁은 이연을 비밀리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월상궁은 독살 시에의 전말을 자백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전하, 이 모든 일의 배우는 수건마마가 아니오라 제산 대군 대감이시옵니다. 소인의 목숨만 보전해 주신다면 지난 수년간 대군께서 준비해오신 모든 영모에 증절할 소인의 목숨과 맞바꾸겠나이다. 추월상궁이 내민 것은 바로 제산대군의 군사 동원 계획과 사병 명단이 적힌 밀서였습니다. 이제 모든 칼자루는 왕 이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고요한 밤, 마침내 옥에서 풀려난 연지영을 찾아간 이현은 말없이 연지영의 손에 작은 옥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난 네가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진명대군이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연희군이 진명대군의 마비 증세가 인삼과 육두구의 기량작용 때문 것을 알아내고 연지영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연지영은 이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전하, 명나라 숙수들이 주었던 재료들이 있습니다. 길금이를 시켜 그걸로 진명대군을 치료해주라 하세요. 이연은 연지영의 말을 듣고 길금에게 진명대군의 치유를 도우라고 명했습니다. 훗날 중종의 의녀가 되는 길금, 대장금이 미래 왕을 치유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안겨줄 것입니다. 어쨌든 연지영의 독살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제산대군은 대왕대비를 찾아가 연희군이 왕권을 위해 진명대군을 해치려 했다고 모함하며 대왕대비와 이연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대비는 당연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번 생각했던 참이었죠. 결국 인수대비는 이연을 견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연의 어머니 팽이 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이 왕실의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다며 그 적삼을 불태울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조선 최악의 비극이 될 시초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마저 빼앗기게 된 이헌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헌은 자신 때문에 연지영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미래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혹은 이 혼란스러운 궁중암투 속에서 다칠까봐 이연은 마지막 희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은 궁을 떠나 있는 것이 좋겠구나. 너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구나. 어머니의 적삼까지 사라진 지금 너 것이 잃게 될까봐 또 내 자신까지 잃게 될까봐 두렵구나. 그것은 연지영을 지키기 위한 이헌의 가슴 아픈 출국 명령이었습니다. 궁에서 나간 연지영은 다시금 망운록의 비밀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그때 공길이 나타나 자신이 홍길동임을 밝히며 연지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한편 이헌이 연지영을 보내고 심리적으로 가장 고립된 순간을 포착한 제산대군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반정을 시작합니다. 궐밖의 연지영이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는 장면에서 10화는 막을 내립니다. 과연 오늘 10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요? 드라마 넥스트의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이어지는 11화 예측도 기대해주세요.